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나주, 해남, 한평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 과장님, 마이크 켜놓고 대답해야지. 예. 예. 과장님, 저기 교육장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나주 교육의 변화, 학교 공동체는 그 지역 공동체하고 연결하는 과정 안에서 빅뱅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뭘 추구하는 겁니까? 그 빅뱅 프로젝트의 그 기본이라고 하면 그 나주 교육의 활성화이기도 하고 그 지역사회의 그 발전, 제2의 도약 이것을 꿈꾸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발전시킬 것들은 발전시키고 아닌 것들은 아니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수능이잖아요. 여기 공동으로 이렇게 세계 교육청 우리 교육장님들 그 수능 아이들이 참 그동안 많이 준비했으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어떤 문제들이 안 생기게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 교육장님만큼 우리 행정과장님 잘 알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님, 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 과제가 뭡니까? 어차피 하드웨어는 과장님들이 할 거 아니에요. 교육 환경 개선. 어찌됐든 그 책들을 좀 읽어보시고 하셔야지 과장님들이 계세요. 이게 이제 5가지 과제가 있는데 공간 개선, 스마트 교육, 환경 교육, 마을 교육, 안전 그렇게 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64페이지를 보니까 삼포초등학교 그린 스마트 스쿨 비품들을 좀 사고 했더라고요. 네. 컴퓨터, 약품장, 전광판, 가구, 전자칠판 이제 구매가 전부예요. 이게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새로 이렇게 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건물은 시설까지 지어주죠. 그럼 그 안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사지 마시고요. 처음에 했을 때 그러려면 왜 그린 스마트를 합니까? 처음에 할 때 잘 하셔야죠. 아무튼 제가 보니까 삼포초등학교 그린 스마트 스쿨은 추진 과제에 맞게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라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65페이지 금천초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과장님, 이제 그렇습니다. 정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구성할 때 가이드라인의 계획을 가지고 목적에 맞게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새로운 건물 지은데 보통 뭐 100억씩 이상씩 들어가는데 뭘 의미가 있나요? 교육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남교육청도 마찬가지고 한평도 지금 그린 스마트 하나요? 예, 그 교육장님들이 좀 섬세하게 보시고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요. 그렇지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그 안에서 특색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냥 그 누구도 컨트롤 안 하고 해버리면 마구잡이식으로 돼서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들을 하려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렇게 잘 준비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나주청은 그린 스마트 조성된 곳과 조성 중인 곳을 점검하셔서 추진 과제에 맞게 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을 확인하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 과제와 예산 사용 적합 여부 잘 확인하셔서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주인의식이 없이 가버리면 이게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라남도 교육청이 물론 다른 데도 다 힘들었죠. 근데
지금 미래교육으로 가는 과정 안에서 굉장히 과도기적인 시기를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주 과장님, 나주만 계속 질의를 하시네요. 현재까지 공유지원센터 지금 추진하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라남도 전국에서 지금 처음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예산이 이 증액 예산으로 갔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감액 예산을 지금 계속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지원센터를 만든 건데 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시범 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공유센터를 구축하는데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뽑아서 이것도 마찬가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남 과장님, 다른 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제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해남 삼산초등학교에는 초등학교에 골프부가 있다면서요. 예, 그리고 네, 있습니다. 그 옆에 한평교육장님 골프 고등학교 있죠? 예, 그러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거기서 배워요. 중학교는 어디로 갑니까? 지금 관내에는 중학교 골프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산중학교에 이제 그 제반 여건들을 지금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섬세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체육이 됐든 교육이 됐든 결정적인 시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배워가지고 중학교는 갈 때는 없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있다. 그럼 교육청에서 정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도 마찬가지 계획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평 교육장님 끝끝내 남아 계신데 또 질의 안 하고 넘어가면 좀 그러잖아요. 네. 제가 좀 보니까 선불중학교, 신광중학교, 해보중학교 여기가 지금 작은 학교잖아요. 그죠? 네. 선불중학교는 학생 26명에 교사 8명, 신광중학교는 학생 11명에 교사 8명, 해보중학교는 학생 28명에 교사 11명. 이게 교사 배치가 이렇게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막 차이가 나죠? 그 전에는 많았다가 갑자기 줄어든 건가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전남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 수가. 그러다 보니 한시적 기간제를 올해까지는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시적 기간제가 또 없어진다면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몇 번의 협의를 합니다. 교무부장 협의, 그다음에 교감선생님들 협의. 그래서 이제 겸임을 짤 때, 그리고 이제 그 교육장님. 순회 가는 그 거리 과목별로 그걸 좀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순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광양 지역도 마찬가지고 언제까지 순회 교사들 정신이 없더만요. 네. 시간에 딸려가지고 그러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학령 인구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계속 순회 교사들 뽑아서 돌릴 거예요? 그 맞지 않습니다. 시대적으로. 그 미래 교육으로 가는 과정 안에서 지금 보면은 혹시 교육장님 미네르바 스쿨 아시죠? 들어는 봤습니다. 네. 네. 미네르바 스쿨 아이비 교육도 아시죠? 네. 네. 그것들의 어떤 장점들을 뽑아서 보면 저희 그 2030 교실을 만들어내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비 교육도 마찬가지고 미네르바 스쿨도 지금 7개의 거기는 학교가 없습니다. 자, 교육장님, 그 대면 수업하고 비대면 수업하고의 어떤 생각들을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최근에 저도 아이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을 많이 다녀보고 있습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직까지 한평은 아이비 스쿨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의 어떤 장점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학교나 교원이
급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받아들인다면 한평이 어떤 장점이 될까를 계속 분석 중에 있고요. 2030 교실도 한평에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에서 6개를 올해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학교 방문 갔을 때 선생님께서 그 교실에서 수업 공개를 해주셨어요, 직접.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한평에 방향을 잡고 한다면은 교원이 좀 부족한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을까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불중학교, 신광중학교, 회보중학교는 2030 교실 혹시 설치되어 있나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 학교들은 온라인 학습 카페는 설치되어 있어요? 선불중하고 회보중 아닙니다. 네. 지금 중학교에서는 그래서 학생부가 오래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교육장님, 네. 이게 오프라인 교육하고 온라인 교육이 거의 동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학령 인구가 2030년 되면 24.3%가 줄어드는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의 지금 앞으로 방향성을 보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그렇게 크게 증액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나 봐요. 그러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부터 아주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2030 교실을 이렇게 학교 단위 학교별로 소규모 학교 그리고 섬학교, 섬지역 학교 설치해야 됩니다. 검은 중학교를 보니까 도대체 수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황으로 봤을 때. 그게 해결할 수 있는 게 2030 교실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어요, 가이드라인? 다는 아니지만 중요 매뉴얼을 읽어봤습니다. 한 시간이면 네. 읽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 행강 끝나고 가서 구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해남 과장님들도 행정지원과장님들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단위 학교 단위로 이렇게 25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 학급이 구성이 되면 한 학급 안에서 모두학습으로 5개 수업을 같은 동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게 2030 교실이거든요. 지금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지금 선불중학교 같은 데서도 바로 연세대학교 교수님하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게 2030 교실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 교장 선생님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내년 6월까지 해서 무선 AP 교체 작업을 싹 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거의 다 했나요? 어때요, 해남 한평교육장님? 네, 거의 다 했습니다. 네. 해남도 마찬가지죠? 다 끝났나요? 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나주는. 예, 마찬가지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게 학교를 보니까 무선 AP를 사주면서 A, B, C, D, E, F 회사를 사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주라 해도 못 사주거든요. 통신도 사람하고 똑같아서요. 자기 영역을 이렇게 최대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의 그 가운데에 있는 교집합 그 부분은 A라는 회사의 무선 AP가 힘이 셌을 때는 전력이 PO 스위치를 통해서 전력이 셌을 때, 안정적으로 셌을 때 그쪽을 잡고 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AC니까 교류니까 갑자기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B라는 회사께 힘이 세지면서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버퍼링이 일어나서 수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무선 AP를 통일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 작은 학교들은 전력의 문제가 없습니다. 전력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2030 교실을 바로 이렇게 보통 몇 명, 한 3명도 있고 막 5명도 있고 그러죠. 한 학급당. 그런가요? 네, 그런 데는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진행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연수원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그 연수를 통해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교육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게 미래교육으로 가는 과정 안에서 그제도 잠깐 얘기를 좀 했지만 이게 교사의 질이 결국은 모든 것을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 교권을 확립하는 것도 2030 교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립이 됐을 때 교사의 권위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마 2030 교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읽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되면 지금 제가 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마 알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선생님들도 엘리트화가 되면서 선생님들의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선생님들의 권위를 존중하게 될 겁니다. 그게 2030 교실의 목적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앞으로 5년,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안에 오프라인 교육하고 온라인 교육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30 교실의 목적은 첫 번째, 시공간을 초월하는 교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전라남도에 다문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언어 장벽을 깨뜨리는 교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11개 광역시하고 해서 통합 플랫폼도 지금 만들어가서 거의 완성의 단계에 와 있고요. 통합 플랫폼을 만들면 저희들이 수업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지금 너무 입시주의 교육으로 갔었는데요. 미래교육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해야 되고 창의적인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안성할 수 있는 그 부분이 2030 교실을 우리 전라남도 이렇게 교육 취약지역 그리고 섬교육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장님? 네. 네, 동의합니다. 네, 한번 보시고 그 방향성을 잡고 결국은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물론 도교육청에서 기획을 해서 내립니다. 내리면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은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잘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평생을 이렇게 교육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훨씬 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더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학생도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공부를 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미래교육으로 가는 과정 안에서 5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될 시기입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우리 정철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교육부가 하향식으로 갑자기 늘봄학교를 이렇게 내려서 지금 교육 현장에 민원들이 많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 부분들은 저희가 1년 전부터 정철 의원이 TF 단장을 하면서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상향식의 전남형 늘봄 학교의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육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아니면 우리 정철 의원한테 직접 주셔도 되고 그 부분을 좀 해서 우리 전남 교육 안에 양육과 보육과 교육 그걸 통합해서 막 믹싱해 보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완성 단계에서 좀 저희들이 참고하게끔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이제 국회 토론 과정도 좀 거치고 뭐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나는 꼭 이 얘기는 꼭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현장에 대한 의견 청취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은 교육 정책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히 학교 운영의 최일선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이끌고 계신 학교장 선생님들의 의견은 전남교육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무엇보다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학교장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오셨는데 우리 뭐 의회나 아니면 도교육청에 이렇게 이 얘기는 좀 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신호로 저기 교장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예. 나중에 막 자기들끼리 있으면서 하지 말고 나오셔서. 네, 매성 중고등학교 교장 신오노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원장님이 또 이렇게 나와서 한마디 하는데 참 일단 많은 것을 생명사무감사 참여해 보면서 많이 느끼는데요. 여기 오신 자리에서 몇 가지 그 의견을 드리자면은 전체 의견일 수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유일하게 중학교와 고등학교고 학생 수가 1111명, 두 개 합쳐서 교직원 수가 120명 거대 학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혹시 다른 학교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의견을 꼭 자리를 주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30 그 교실에 대한 의미를 정말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교에서 그것을 구성할 때 선생님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 약간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지원적인 지원이나 전문가 지원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향성을 일치화시켜서 모든 학교가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후죽순으로 가게 되면 난립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선생님들이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은 아이들이 민주주의 공동체를 배울 수 있고 시민정신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길이지만 선생님들이 모든 걸 책임지고 또 학교가 책임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이 의무가 아니고 선택이다 보니 아이들도 참여하지 않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체험학습은 유일하게 학교에서 해줘야만 할 수 있는 민주 시민 교육이라고 한다면 학생도 선생님도 반드시 행복할 수 있는 체험으로 간다면 안전요원 배치는 의무화 또는 중학교 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모든 학생들은 의미 있는 체험하려면 해설사를 갖다 지원할 수 있다면 현재 지원금 갖고는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은 고등학교 교장으로서 말하는 것보다는 대규모 중학교 교장으로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의 약 65%는 큰 중학교에 있습니다. 만일 큰 중학교 학생들을 역량 있는 학생으로 키우지 못한다면 전남의 교육은 그 토대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작은 학교에 있는 교육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중학교에 있는 큰 규모 학생에 대한 관심은 너무도 적습니다.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라는 체험학습비가 입다가면 차량 대여비로 약 1,000만 원 이상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65%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력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자기주도 학습은 중학교 때 확립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는 이미 고교학점제라든가 등급 때문에 상대적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주도학습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 중에서 주도학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주도학습을 정확하게 트레이닝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청에서 각자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들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현장 교장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니 우리 교장 선생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와, 저 정도로 실력이 있는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또 다른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없어요? 네. 좀 전에 우리 신원호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던 2030 교실에 한 방향으로 통일하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라. 아주 100점짜리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 담당과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어떤 하드웨어 전문가들이 좀 붙어서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 이것은 참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가적으로 어떤 법을
이렇게 제정을 해야 될 부분도 약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저희들이 이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생활 시민 교육을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